알리바바와 돛대 한 계피. 알리바바라는 착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는 중딩 때부터 담배를 시작한 골초였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담배가 마려웠다. 마침 주머니에 돛대 한 가치가 있었다. 알리바바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할 때 어디선가 쩝쩝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동네 어르신이 입맛하시는 소리였다. 그가 말했다. 그 담배를 나에게 주면 내가 담배가 가득한 동굴을 알려주겠네. 순진한 알리바바는 돛대를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행복한 얼굴로 담배를 태웠다. 그가 말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할 때마다 담배를 사재기 해서 동굴에 챙겨두는 도적들이 있다네. 알리바바는 이타심이 몹시 강했다. 그래서 반 친구들을 모두 모아 동굴로 갔다. 알리바바가 어르신께 들은 주문을 외웠다. 열려라 뻐끔. 알리바바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담배를 나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알리바바는 악몽을 꿨다. 도적들이 자신을 찾아올까 두려웠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알리바바는 교무실로 불려갔다. 험상궂은 아저씨가 길을 막았다. 네가 알리바바냐? 아저씨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못해도 40명은 되어 보였다. 아, 결국 도적에게 들통났구나. 잘못을 빌던 알리바바는 그들이 누군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도적들이 아니었다. 친구네 엄마 아빠였다. 잠시 후 알리바바 부모님이 학교에 왔고 그날 밤 알리바바는 밤새도록 등짝을 맞았다. 정신없이 두드려 맞으며 아이코 쓰라려 아이코 쓰라려를 연발하던 알리바바는 훗날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아이코 쓰라려라는 냄새 없는 담배를 개발했다고 한다. 우렁각시와 모태솔로. 모태솔로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우렁이를 봤다. 경운기 바퀴에 깔리기 직전이었다. 모태솔로는 우렁이를 구해주었고 집으로 데려갔다. 사실 그 우렁이는 용왕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허락 없이 육지로 나왔다가 우렁이가 되는 벌을 받았다. 우렁이는 목숨을 살려준 모태솔로가 고마웠다. 그래서 그가 외출할 때마다 인간으로 변신하여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밥도 지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정체를 들켰다. 서로 뻘쭘한 상태로 며칠이 지났다. 여자라고는 일도 모르던 남자는 우렁이의 본을 그린 라이트라 판단하였고 어느 날 우렁각시 손목을 잡고 극단적인 제안을 하였다. 내 아이를 낳아주세요. 그러자 우렁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냐? 모태솔로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음 며칠 동안 우렁이가 밥상을 차리건 걸레질하건 꼼짝 않고 PV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우렁이가 걸레를 탁 던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고민하던 모태솔로는 인터넷에서 밀당이라는 기술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남자는 우렁이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꺼져라. 우렁이는 대번에 밥상을 뒤엎고 집을 나갔다. 모태솔로는 슬펐지만 묘하게 후련했다. 역시 혼자가 편하구나.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우렁이였다. 야, 잠깐 문 좀 열어봐. 나 거기 껍데기 놔두고 와서. 돌아보니 우렁이 껍데기가 있었다. 그러나 모태솔로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우렁이 때문에 이성공포증이 생긴 것이다. 우렁각시가 집 밖에서 서성였기에 모태솔로는 변장을 하고 집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우렁이 껍데기로 가면을 만들었었다. 이후 남자의 사연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그 제목은 우렁각시털이었다고 한다. 에바랜드 호랑이와 곶감. 에바랜드 사파리에 호구라는 호랑이가 있었다. 어느 날 사파리 동물들이 그를 찾아왔다. 호구 형님, 무개념 어린이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니.
호구는 비장의 무기를 쓰기로 했다. 마침내 악명 높은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 호랑이는 10년을 연마한 귀요미 식빵 자세를 취했다. 잠시 째려보던 어린이는 몹시 다채로운 욕을 날리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고 사라졌다. 호구는 분해서 화병이 났고 복수를 결심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기에 호구는 인간의 소생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오은용이라는 육아 전문가의 책을 읽어보았지만 호랑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웠다. 호구는 수소문 끝에 인간의 아이를 겪어봤다는 범을 만났다. 범은 단돈 99만 9,900원에 인간의 아이를 제압하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호랑이를 우습게 보는 아이도 잠잠해지는 그것은 바로 곶감이었다. 얼마 후 호랑이는 동물원을 빠져나와 아이 집으로 찾아갔다. 아이는 한참 울고 불고 난장을 치는 중이었다. 부모가 아이를 달래려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이 아버지가 말했다. 자꾸 울면 무서운 호랑이 불러온다. 아이는 코웃음을 치더니 더 크게 난동을 부렸다. 이때다. 호랑이는 열린 창을 통해 곶감을 마구 던졌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는 이게 뭐냐며 더욱 성질을 부렸다. 호구는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잠시 후 아이의 부침이 작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마법처럼 아이는 바로 잠잠해졌다. 호랑이는 그것이 대단히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길로 에버랜드로 돌아가던 호랑이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 무서운 존재를 보았다. 그리고 2번 다시 사파리에서 탈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 아버지가 한 말은 이것이었다. PC방판에 성냥팔이 아저씨 실종 사건. 성냥팔이 아저씨가 방송에 나왔다. 아저씨는 한 마을에서 성냥을 팔았다. 늘 맨발에 누더기 차림이었다. 그는 성냥불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아저씨가 성냥을 켜고 빌었다. 아들이 제발 술을 끊게 해주세요. 제가 성냥을 다 못 팔아도 저를 안 때리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가슴 아파했고 온장을 보탰다. 어둡던 아저씨 낯빛이 성냥불처럼 환해졌다. 시간이 가고 겨울이 왔다. 매서운 한파가 올 예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성냥팔이 아저씨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따뜻한 쉼터와 일자리였다. 이제 더 이상 성냥을 안 팔아도 되겠군요. 아저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날로 아저씨가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몹시 걱정됐다.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와이파이에 제보했다.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저씨는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마을로 건너가 성냥을 팔았다. 아들에 대한 기도도 계속했다. 취재진이 급습했다. 아저씨는 아들이 없다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술렁였다. 성냥팔이 아저씨 눈빛이 성냥불처럼 흔들렸다. 이때 기온이 뚝 떨어지며 폭설이 내렸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누더기에 맨발로 동동거리던 아저씨는 돌연 가방에서 캐나다산 명품 거위 패딩을 꺼내 입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후 그는 벤츠와 고급 주상복합 주인님이 들통났다. 이 동네 저 동네 옮겨다니며 사연팔이를 하던 아저씨는 방송으로 인해 성냥팔이를 관둬야 했다. 이후 아저씨는 자신의 정보를 캐내던 방송을 저주하며 캐네다 구스발럼이라는 짝퉁 패딩을 팔다가 감옥에 갔다고 한다. 선녀와 낚시꾼. 어느 낚시꾼이 횟집에 갔다. 간장에 고추냉이를 열심히 풀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다리를 툭툭 쳤다. 그것은 수족관에서 기어 나온 세발낙지였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요리사가 탕탕이를 만들 거래요. 낚시꾼은 바짓단 속에 세발낙지를 숨겨주었다. 하지만 절도죄로 잡힐까 긴장하여 소주를 4병이나 마시고 말았다. 횟집에서 나왔을 때 세발낙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낙지가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평소 같았으면 고웃음 쳤겠지만 술이 오르자 낚시꾼은 얼마 전 헤어진 미영이 생각이 났다. 낚시꾼은 울면서 중얼거렸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내가 싫대. 낚시꾼의 이야기를 듣던 세발낙지는 선녀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하였다. 그렇게 낚시꾼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동화가 실화라는 걸 알게 됐다. 친절한 낙지는 선녀에게 상황 설명을 해두겠다며 편히 만나보라 하였다. 며칠 뒤 낚시꾼은 선녀를 만났다. 하늘하늘한 날개 옷을 입은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싱글이라고 하셨죠? 낚시꾼은 선녀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런데 여자가 좀 이상했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가사가 이상했다. 1978년생 김씨자손 배필이 없답니다. 신령님이시여. 그녀는 정말 선녀였다. 선녀 보살이었다. 비록 여친은 만들지 못했지만 신비로운 점사의 세계에 빠진 낚시꾼은 이후 사마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열었고 다양한 신점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낚아 올렸다고 한다. 개구리인 왕자. 느끼한 개구리 다니엘이 있었다. 그는 우물 속에 살았다. 어느 날 우물 안에 공 하나가 떨어졌다. 번쩍번쩍한 황금색 공이었다. 깨물어 봤더니 순금이었다. 놀란 개구리가 우물 밖을 내다봤다. 럭셔리한 누나가 공을 찾으며 울고 있었다. 그녀는 공주였는데 누구든 공만 찾아주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다니엘이 느끼하게 씨부렸다. 이 공 받으면 나랑 같이 사는 거다. 개구리 한 마리 키우는데 들면 얼마나 들겠어? 그녀는 조건을 수락하였다. 그런데 느끼한 개구리는 돈이 많이 들었다. 녀석은 백화점 과일에서 나오는 초파리만 먹었다. 무단 외출도 잦았다. 반려동물이 되었음에도 야생새우, 가재, 송사리와 쏘다니며 공주의 카드를 긁었다. 지쳐버린 공주는 카드를 압수하고 개구리를 버리려 했다. 이때 개구리가 충격 고백을 했다. 제 씀씀이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길 그는 원래 먼 부자 나라의 왕자였다. 심술궂은 마녀가 요구하는 돈을 거부했기에 개구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왕자의 원판 사진을 봤더니 완전 아이돌이었다. 공주는 자주를 풀고 왕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나라의 전 재산을 털어 개구리 왕자에게 주었다. 다니엘은 마침내 마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며칠이 지나도 개구리에게 연락이 없었다. 공주는 개구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놀란 공주는 개구리가 살던 우물 속을 뒤졌다. 깊숙한 곳에 가게 하나가 있었다.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개구리 호스트바. 공주의 행동으로 나라는 쫄딱 망했고 이후 사람들은 이를 공주에게 사기친 다니엘 사건이라 하여 공사친다라고 불렀다 한다. 양치기 소년과 느통령. 양으로 먹고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큰 골칫거리가 있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도 없는데 늑대 왔다고 소리치는 뻥쟁이 양치기였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됐다. 결국 늑대가 진짜 양떼를 습격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양을 모두 잃은 마을은 폭삭망하고 말았다. 이에 전국 양치기 연합은 각성하였고 직업윤리 없는 양치기를 자격 박탈했다. 이후 양치기들은 늑대가 나타날 때만 마을 사람을 호출했고 늑대는 나타나는 족족 혼쭐이 났다. 이 상황에 늑대들은 당황했고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꽤 많은 늑대 한 마리가 말했다. 정직한 양치기가 손해보는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날로부터 늑대들은 양치기 앞에 얼쩡대다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숨어버렸다. 사람들이 왔는데 늑대는 없는 일이 반복됐다. 또다시 온 마을이 양치기 말을 믿지 않게 됐고 그 틈을 타 늑대들은 신나게 양사냥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들은 새로운 양치기를 보았다. 늑대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곧 훔칫하고 말았다. 새로운 양치기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지도 겁을 먹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늑대를 노려보다 성큼성큼 다가왔다. 늑대가 으르렁 희번덕거리며 전투태세를 취했다. 이에 지나가던 사냥꾼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양치기는 혼자 해결하겠다며 그들을 말리는 게 아닌가? 마침내 늑대는 양치기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늑대의 수를 간파한 듯 끊임없이 달려드는 늑대를 요리조리 피하며 한참을 버텼다. 혼자 펄쩍펄쩍 뛰던 늑대는 진이 다 빠졌다. 늑대가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저 인간은 뭔가? 그 소리에 사냥꾼이 한심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아니, 늑통령을 모른단 말이오? 그날 밤 늑대들은 모두 모여 동영상을 봤다. 늑대 전문가 늑통령이 나오는 늑대는 훌륭하다였다. 그들은 동영상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한동안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참 뒤 늑대가 또다시 목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웬일인지 늑대는 양을 공격하지 않고 꼭 끌어안고 핥아주었다. 잠시 후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가 떡상했다. 운명을 거스른 늑대와 양의 우정이라는 동영상이었다. 그렇게 늑대들은 잘나가는 유튜버가 되었다. 이후 늑대들은 더 이상 양을 죽이지 않았다. 양고기를 협찬받아 먹었다고 한다. 인어공주와 레전더리 무기. 인어공주가 온라인 게임을 했다. 그러다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레전더리 무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누군가 빛의 속도로 그것을 주었다. 인어공주는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매운탕으로 만들기 전에 꺼져라. IP를 확인했더니 육지에 사는 인간이었다. 얼마 후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갔다. 꼬리를 다리로 성형하기 위해서였다. 인어공주의 사연을 들은 마녀는 그녀의 꼬리를 무에타이 선수의 다리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처방해주는 약을 잘 먹는 것이었다. 인어공주는 누구든 성형 후에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 길로 인어공주는 육지로 올라갔고 드디어 그 새끼를 만났다. 그런데 인어공주는 그를 응징할 수 없었다. 그는 엄청난 훈남 왕자였다. 직접 만나니 성격도 좋았다. 인어공주는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진 것이다. 놀란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겁니까? 마녀는 그것이 약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어공주는 그 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마녀가 대답했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잠시 후 얼굴을 만져봤더니 수염도 나 있었다. 인어공주는 이미 꼬리를 성형했기에 바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녀는 자신이 살던 곳과 최대한 비슷한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다. 그녀는 힘들다고 소문난 수산시장 알바로 취직했고 무에타이 다리로 사방을 뛰어다니며 광어를 배달하는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광어공주라 불렀다고 한다. 백설공주와 단톡방 잔혹사. 얼굴이 누렇게 뜬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한때 7 난쟁이와 숲속에 숨어 살았다. 여인의 미모를 질투하는 마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은신처가 발각되었고 그녀는 마녀의 독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러다 지나가던 왕자의 인공호흡으로 깨어났다.
여인은 생명의 은인과 결혼을 약속했다. 얼마 후 그녀는 왕자의 가족과 상견례를 했다. 시어머니가 무려 7명이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낯빛은 노래지기 시작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새색시는 시어머니들의 단톡방에 초대됐다. 매일 밤 카톡이 울렸다. 며느라, 며느라, 우리 중 누가 제일 예쁘니? 쩔쩔매던 여인은 불면증에 걸렸다. 여인은 매일 인터넷에 검색했다. 단톡방 몰래 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때 묘수가 떠올랐다. 무엇이든 사실대로 말하는 거울이었다. 여인은 시어머니들께 마법 거울을 보냈다. 거울은 냉정하게 시어머니 외모 서열을 발표했고 시어머니들은 질투에 불탔다. 곧 미모 1위부터 서서히 독살되었고 단톡방 인원은 하나둘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난봉질 때문이었다.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또 늘어나기 시작했다. 답답함에 새색시는 거울에게 말을 걸었다. 거울아, 거울아, 시아버지 지금 어디니? 거울이 말했다. 콜라텍입니다. 여인은 차라리 시아버지를 감시하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콜라텍에 출근하였다. 그러다 그만 지루박에 빠지고 말았다. 콜라텍 남자들은 어린 그녀를 공주 대접하였다. 이 남자 저 남자와 지루박을 즐기던 여인은 다른 여자들에게 미움을 샀다. 얼마 후 그녀는 꽃뱀으로 몰려 신고당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다. 단톡방에서 그냥 나왔어야 했는데 여인은 7년쟁이가 넣어준 사식을 먹으며 울었다. 그 사식은 백색 설렁탕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 불렀다고 한다. 팽데렐라와 유리 구두. 가면무도회가 열렸다. 치장한 여인들이 자태를 뽐냈다. 왕자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단연 돋보이는 귀수가 있었다. 엄청나게 뻗쳐 입고 나온 신데렐라였다. 왕자는 신씨와 테이블을 잡았고 최고급 샴페인을 땄다. 그런데 여자가 어딘가 수상했다. 그녀는 자정이 가까워져 오자 초조해했다. 초저녁에는 우아하게 술잔을 기울이더니 11시 59분이 되자 갑자기 원샷을 때리는 게 아닌가? 어느덧 12시 종이 울렸다. 그러자 신씨가 느닷없이 머리에 잔을 털고는 뛰쳐나갔다. 분위기 좋았는데 무슨 일일까? 그렇게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얼마 후 나라에 찌라시가 돌았다. 왕자가 신발 주인을 애타게 찾는다는 풍문이었다. 찌라시는 유리 구두 주인이 왕비가 될 거라 말하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부푼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못된 언니들은 그녀를 다락에 가두었다. 멀리서 유리 구두 신겠다고 생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럴만도 했다. 신데렐라는 발 사이즈가 100이다. 이윽고 다락방 문이 열렸다. 그녀는 드디어 왕자님을 만났다. 신데렐라 발에 구두가 꼭 맞았다. 당신이 바로 유리 구두 주인이었구려. 왕자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신데렐라의 멱살을 꽉 잡았다. 왕자는 돔페리뇽 영수증을 들이밀었다. 같이 먹었으면 같이 내야지. 그렇게 12시에 갑자기 뛰쳐나간 신데렐라는 공짜 술 마시고 튀었다가 그만 덜미가 잡혔다. 그렇게 신데렐라는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녀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유리 구두를 판 돈으로 샤바샤바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신데렐라의 마을에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생겼다고 한다. 샤바샤바 아이 샤바. 구독, 좋아요.